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1월 22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같은 날 2020년 1월 22일 전직 당 대표들과 오찬 모임도 했습니다. 이 오찬 모임을 한 장소는 여의도 중식당이고 여기에서 나눈 대화의 주제는 보수 통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 중식당 하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번 오찬 모임에는 황우여 전 대표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인 임명진, 김병준 이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황우여 전 대표는 두뇌 기능이 아주 싱싱하게 잘 머리가 돌아가는 젊은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은 그때의 일이 아니고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2줄 되는데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의 원인을 제공한 것, 이 대목이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면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을 밝혀보기로 하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쫓겨났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죠. 여기에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보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것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바로 이 탄핵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인정을 해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기로 합시다. 버럭 화를 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진득하게 이번 논의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것을 은폐한 채 반성도 없이 권력을 확장하고 남용하다가 탄핵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없었으면 탄핵은 못합니다. 차라리 테러를 할 수 있지 탄핵은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확장하고 남용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탄핵은 못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독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은 늘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것만큼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것만큼 그것을 자신들의 가산점으로서 누려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분의 1이다 하는 그 논리, 내가 돈을 해먹어도 10분의 1이다. 그 논리를 뒤집어서 박근혜가 1이면 문재인은 10배, 그래서 무조건 10배 잘한 거다. 10배 훌륭하다. 박근혜보다는 낫다. 이래왔던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논리 필연적으로 박근혜 정권보다 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죠. 박근혜 정권보다 더 잘못을 은폐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명시적으로 독재를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했다 하고 자복하고 사죄했다. 이것이 중요한 발언이다 하는 겁니다. 자복은 죄를 지은 자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스스로 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무엇을 어떤 자격으로 사과를 한 것인가? 이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황교안 대표는 인간 황교안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이 사과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국정 운용에 참가했던 공직자로서 사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제대로 하게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한 점을 사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고 바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사과를 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사과하는가 하는 것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앞에서와 같은 그 잘못을 사죄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사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검토를 해보기로 합시다. 첫째,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렇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사죄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죄목을 포함한 그런 사죄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사죄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탄핵이 어떤 것인가, 탄핵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을 먼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5,100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200만이라고 칩시다. 사실 많이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4,900만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 5,100만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200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 4,900만이 자유한국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씨 측을 나무랄 때도 역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문재인 씨 측에서는 이러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가리켜서 적폐들, 이 나라에서 없애버려야 할, 청소해버려야 할 적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러는 문재인 씨 측,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4,900만이 적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국민 4,900만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기들과 다르다 해서 겁없이 몽땅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를 주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적반하장이 아니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자기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인 주제에 국민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씨 측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도 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같은 논리로 국민들이 좌파여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편이어서, 그래서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하는데 찬성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분명히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국민이 좌파여서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하는데 찬성을 안 하는 거 가위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사기 탄핵이다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의리 지키느라고 하는 찬성, 그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어서 찬성하는 사람들, 이거 다 포함해도 1%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만일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사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바로 이 1%를 선택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1%와 뜻을 같이 하면서 국민 5,050만과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할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사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탄핵을 막지 못해서, 박근혜 탄핵이 사기 탄핵이어서 그것을 지지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어떤 자격으로 사죄했는가 하는 데는 또 그 지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가 친박의 종주로서, 친박의 최고위자로서 사과를 한 경우,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황교안 씨는 당대표라는 직함을 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 가장 직급이 높은 인물입니다. 최고위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의 명실상부한 투톱이었다. 황교안 씨는 바로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박근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친박의 종주로서. 또 그의 이러한 사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사과를 대신한 간접 사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친박의 종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우의 사과는 결국 탄핵당할 죄를 지은 데 대한 사죄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이런 자격으로 한 사과, 저런 자격으로 한 사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탄핵당할 죄를 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래서 탄핵을 당하게 된 자신들의 소행에 대한 사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2020년 1월 22일에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은 사과를 받은 겁니다. 사기 탄핵파라고 하는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하는 그런 1%를 제외한 5,050만 국민은 1월 22일 처음으로 사죄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탄핵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치 핵폭탄이 무서워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대한민국 헌법전의 법문 하나하나는 육중한 무게를 지닌 겁니다. 특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헌법 언어인 것이지요.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 의결 정족수로 이것이 되니 안 되니 할 그런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색을 기준으로 탄핵이 되니 안 되니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탄핵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쫓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법 절차, 단지 법이 정해놓은 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이 통째로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특히 정치인, 공직자들은 이러한 탄핵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의 한쪽 귀퉁이에서 사기 탄핵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 아닌 겁니다. 박근혜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고 부르는 사기 탄핵파, 그들을 한 1%쯤으로 잡아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제외한 99%의 국민이 박근혜라는 공직자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겁니다. 박근혜 너 나가 하고 내쫓은 겁니다. 이것은 촛불 시위대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결국 박근혜 탄핵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자인데 국민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박근혜 정치, 그들의 국정 운용에 대해서는 나의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탄핵 요건이 1,000가지도 넘고 그것을 다 충족한 것이 박근혜 정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제대로 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죠. 그 잘못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박근혜라는 독재자를 심판하는데 여기에 좌파들이 숟가락을 얹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사랑했지만 탄핵이 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는 이 독재자, 그리고 국민의 심판인 탄핵을 틈타서 숟가락 하나 얹고 밥상머리에 달려든 새로운 독재자, 이들 사이에서 국민은 이 나라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근 3년간 국민은 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려라.
부서져 버려라.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무엇이든 일이 잘못될 때 국민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이 다시 이 나라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독재자마저 끌어내릴 참인데 바로 그러한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권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면 그 빈자리에 다시 박근혜 정권의 잔당을 앉혀줄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를 알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사랑했다가 배신을 당하면 특히 적보다도 그를 더 미워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하는 탄핵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절차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탄핵을 당하고 나서도 계속 저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빠서 탄핵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벌을 줬지만 아주 남대자고 작정을 한 것인가? 어째서 국민의 앞에 다시 와서 사죄하지 않는 것인가? 기막힌 것은 국민이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나빠서 탄핵당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한 건 이상 계속되면 그를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독재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박근혜가 사기 탄핵 당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5,050만이 독재자를 쫓아낸 것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런 것이죠. 박근혜의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문재인도 탄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따르는 독재자 무리들과 박근혜를 따르는 독재자 무리들은 똑같이 국민을 부정하고 국민에게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물론 사람의 일도 그렇고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한 정권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정권들은 독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인들의 시대였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2017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다 잘할 수는 없다. 옛날에는 더 나빴다. 이런 소리 필요 없습니다. 독재하면 국민이 쫓아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박근혜 정권 탄핵 당했죠. 그래놓고는 박근혜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적게 잡아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4,600만 국민이 불쾌해하는 겁니다. 용서 못해 이러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는 그런 정당들을 그냥 우파 계열 정당 이렇게 불러보기로 하죠. 그 우파 계열 정당들도 이러한 명백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광장에 모여있는 자들이 그저 표로 보여서 그 보이는 표에 마음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우파 계열의 정당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전체 국민에게 사죄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치권이 먼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우파 진영, 거기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사죄하고 과거에 큰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퇴진해서 시대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박근혜 나팔수였던 자들, 박근혜 수혜자, 혜택을 입었던 자들, 그리고 친박으로 그것이 명찰처럼 붙어서 권세를 누렸던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좌파들처럼 이전 투구를 하는 집단에서는 이렇게 책임지고 나가라 하면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난장판이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박근혜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우파 계열 정당이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존중하는 그런 계열이다 하면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70여 년 헌정사의 중추에서 그 역사의 무게를 이어온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설령 죽을지라도 전체 국민 앞에 죄를 고하고 잘못을 빌고 그리고 스스로 벌을 자청하는 그러한 자신의 몫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은 틀린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은 새 봄을 불러 깨울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니까 청년을 정치계에 들어올 수 있게 청년 몫을 얼마 주겠다. 이런 이야기, 요즘 이거 유행이죠. 사실 좌파 정권에서 시작된 이런 것이 이제는 어느 쪽이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이 엄숙한 시대적 심판장에서 단지 선거만 들여다보고 청년목 몇십 %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연령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써야, 그렇게 추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젊다고 배척하지 말자. 이것은 옳은 말이죠. 젊다고 배척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좀 약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경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죠. 경력이 부족해도 실력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경력이 부족한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젊기 때문에 공천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 표 받자고 젊은 사람들 공천하겠다 하는 것은 경력 위주로 먼저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았던 과거 방식보다 더 패배를 향해 달려가는 전략이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공천은 나가서 당선될 사람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내보내야지 우리가 여자 몇 %, 청년 몇 %,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리고 청년은 청년에게 기회를 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배부른 소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바로 청년 여러분이 보기에 더 윗세대로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청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거저 얻어진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청년은 공부하십시오. 실력을 기르십시오. 또한 그 청년을 바라보는 윗세대는 후진 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독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유능한 사람이 나오도록 청년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현재 보수가 통합하지 않으면 4.15 총선에 패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무심코 정말 그렇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박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수 통합은 총선 전략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보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비로소 정치인들이 조금씩 깨달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 그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화 30년을 끝장내는 일인 겁니다. 소위 민주화 세력, 달리 표현하면 좌파,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세력, 그들이 바꿔놓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 일, 그런 일인 겁니다. 보수통합이라는 명칭, 그 이름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
그 첫삽을 뜨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 최소한 어느 정당도 아닌 4,600만 국민은 보수나 우파가 싫어서 변혁이나 좌파, 그들은 이제 진보라 그러는데 보다 적절한 표현은 변혁, 때려 부수는, 바꾸는 이런 단어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싫어서 변혁, 좌파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4,600만 국민은 변혁 또는 좌파가 싫어서 보수나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민주주의에 도전하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주인의 낫이 그들을 내리칠 겁니다. 용서가 없다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전체 국민은 바로 정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결국 여기에는 현재 권력자 혹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모든 그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일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헌법을 준수하면 주인은 당연히 모든 식물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물과 거름을 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꾼들이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주인에게 대든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그 뿌리를 뽑아 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공직자들, 이 주인의 일꾼들, 사실은 일꾼을 식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꾼들은 그대들의 주인이 자비의 존재가 아니다. 두려운 존재이고 엄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시대적 과업의 첫삽을 뜨는 보수 통합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은 주판을 튕기지 말기 바랍니다. 단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대적 조류에 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